내가 먹는 물 샘이야. 샘이요? 어. 여기가 샘이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개구리가 대체 몇 마리인가요? 아버지 개구리 있네? 개구리가 거기서 살아. 살아요? 개구리와 공유하는 샘물을 마시는 방법은 일단 개구리를 떠낸 다음 그대로 마시는 겁니다. 다 좋네. 인적 드문 산중에서 기괴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개구리가 저 번쩍번쩍한데 사람인지 귀신인지 귀신이 나오는 것 같이 불이요 막 번쩍번쩍하고 다녀요. 소문을 따라 깊은 산중으로 접어들기를 한참. 번쩍이는 빛은커녕 숲속에서 들리는 건 산짐승의 울음소리뿐입니다. 저기 불빛 보이세요, 불빛? 울창한 나무 사이로 수상한 불빛이 포착됐습니다. 사람인 것 같은데? 멈춰 가지마. 불빛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람. 뭔가를 찾는 것과 땅을 파는 듯한데요. 이번엔 웬 자루를 꺼내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꺼. 인기척에 재빨리 자리를 피하는 남자. 야심한 시각. 남자는 대체 산중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묘지 아니야 묘지? 여기 무덤이 엄청 많은데요? 3개나 있어요. 여기 무덤 파헤친 자리가 있는데? 봉분 곳곳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흔적. 제작진은 다시 한번 남자를 찾아 나서 보기로 했습니다. 불빛 보이세요?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땅을 파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땅 파시고 묘지에서 누가 뭐라지? 가!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 네? 가라고! 할아버지 가! 한밤중에 묘지를 파는 수상한 남자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산아래 마을에서도 남자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거기 산에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집도요 꼭 귀신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게 영화에 나오는요 그 곡성인가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요 아무튼 무섭게 생겼어요. 아니 무섭기로 소문난 영화 속의 이 사람을 닮았다니. 확인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 탄 사람이 내려오는 잠깐만. 저 뭐 좀 여쭤볼게요.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묘지 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뭔가를 파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깜짝 놀라서 그냥 오긴 했는데 혹시 묘지는 어느 쪽에서 좀 봤어요? 묘지는 저쪽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엔 찾을 수 있을까? 한참을 헤매던 그때 저기 할아버지 같아요. 곡괭이질에 여념이 없는 한 남자 발견. 강아지도 있는데? 대체 뭘 하는 걸까? 땅을 파면서도 수시로 주변을 살피는데요. 일단 만나서 얘기라도 나눠봐야겠습니다. 할아버지, 네. 저 아까부터 따라왔는데 네. 저기 노란 보따리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아이 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형사스럽게 저 든 게 뭐예요? 궁금하면 나무 좀 올려봐. 어떤 나무요? 야, 이거 지게에 올려요? 그럼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올렸어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거? 짊어지고 따라와. 좀 따라가요? 허허,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같이 가요 할아버지. 에? 같이 가. 오. 젊을 때라 다리 찌면 쉰게.
할아버지를 놓칠세라 일단 일어서 보기는 하는데 어째요 위태위태합니다. 길은 또 어찌나 가파른지 제작진의 숨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아이고. 그렇게 얼마나 올랐을까? 울창한 나무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남자의 집. 드디어 도착했다 싶었던 순간 어이구 이 양반 다리 풀리셨구만. 냅둬버려. 거기다 놔둬버려. 어? 거기다 놔둬버려. 이제 그만해. 그거 뭐예요? 이제 보여주세요 그거. 어? 얇은 거 뭐예요? 나무. 에? 자루에 든 게 나무라고요? 무덤에서 왜 파신 거예요? 아이, 불쌍해서 판 것이지. 지놈은 묘지기 때문에 관리해주는 것이. 돌보는 이가 없는 무덤을 일일이 보살피고 있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할아버지? 여가 집이요. 근데 집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네. 지붕이 땅에서 솟았네요. 집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그걸 파가지고 지은 것이. 예? 파가지고. 파가지고? 얼기설기 놓인 슬레이트를 들어올리면 보이는 건 바로 흙. 아 땅이에요 그냥 할아버지? 땅이야. 흙이야, 흙. 그 위에다 그냥 덮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덮어야 안으로 습기가 안 찬다는 게. 아... 이 집은 언제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 한 40년 넘었어. 40년 전에? 산에 들어와 살기를 결심하고 파기 시작했다는 토굴집. 산중턱이 봉긋한 언덕 아래를 파서 지붕까지 올렸는데요. 남의 손 빌리는 일 없이 오롯이 혼자 힘으로 구루를 파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굴집의 내부는 어떨까요? 어휴 할아버지 왜 컴컴해요 이렇게? 조명 좀 줘봐라. 네. 근데 전기는 없어요? 전기는 없어요 할아버지? 전기는 없어. 그럼 어떻게 생활하세요? 전기는 없고 나무 가지고 불 떼서 밥해 먹고 그 물로 밥해 먹고 그러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중. 남자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문명과 연결된 것은 무엇 하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불을 피울 수 있는 아궁이. 그런데 어째 그 위 천장이 이상하다 했더니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때문에 새카맣게 그름이 타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수치돼 버렸군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때 그러면 50년 된 거예요 이 문도? 이 문도 50년 된 거예요? 그래 문도 이렇게 50년 그렇게 건대가지. 반세기의 까마득한 세월을 남자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제 4시쯤 됐으니까 물 받으러 가야지. 그 4시 된 거 어떻게 아세요? 해가 나무에 걸치면 4시가 된다 그거지. 어떤 나무요? 솔나무. 어떤 소나무? 앞에 솔나무. 땡겼지. 남자의 시계는 바로 나무. 그 위로 해가 일직선을 이루면 오후 4시라는데요. 시계 좀 봐봐. 4시 맞아?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대한민국 표준시와 딱 들어맞습니다. 나무가 네. 해가 걸치면 네. 10시쯤 돼야. 어떤 나무요? 여기 상서리나무. 이 상수리 나무도 시계라고요? 소나무 있는 데까지 오면은 저녁에 한 6시쯤 되는 것이. 그 큰 소나무. 할아버지 그런 거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그 시간하고 이제 이 그늘하고 맞추는 것이 햇빛 그늘하고. 그럼 맞추면 그것이 이제 시간이 4시 됐다, 3시 됐다 그런 것을 안 것이지. 50년을 산과 어울려 살다 보니 터득하게 됐다는 남자만의 시간 계산법. 말하자면 이 산 전체가 해시계인 셈입니다. 시간을 확인하더니 남자가 어딘가로 바삐 향합니다.
내가 먹는 물 시험이야. 샘이요? 여기가 샘이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개구리가 대체 몇 마리인가요? 아버지 개구리 있네? 개구리가 거기서 살아. 살아요? 개구리와 공유하는 샘물을 마시는 방법은 일단 개구리를 떠낸 다음 그대로 마시는 겁니다. 아따 좋네. 물이 되게 맑아요. 깨끗해요. 맑고 좋아. 개구리를 있으면 시험물이 깨끗하고 맛이 좋다고. 자네도 한번 먹어봐. 저 주시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과연 개구리도 인정한 샘물의 맛은? 와 시원하다. 야, 물이 참 깨끗하네요. 아저씨. 물 깨끗하고 좋아. 음. 물은 좋지, 생수라. 이 물은 안 얼어. 얼도 않고, 여기는 얼어도 여기는 안 얼어. 왜 안 생수가 얼어? 밑에서 나온 게. 아 물이 올라와요? 물이 올라온 게 안 얼어. 얼핏 봐선 뿌옇게 보이는 샘물. 지난 50년간 이 물 하나를 식수로 삼아 살아왔다니 남자에겐 참 고마운 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궁이 앞에 앉은 남자가 갑자기 뭔가를 꺼내는 것 싶더니 그걸 그대로 머리에 씁니다. 아 세상에, 이거 방독면 아닌가요? 방독면을 쓰고 대체 뭘 하려는 걸까? 가만히 지켜봤더니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순식간에 토굴집을 가득 채운 연기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촬영이 가능한가요 지금? 진짜 화생방인데. 방송에 쓰신 이유를 알겠다. 할아버지 늘 이렇게 불 떼실 때는 방송에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연기가 잘 안 빠지는 토굴집의 구조 때문에 방독면을 쓰기 시작했다는데요. 답답했던 걸까요? 갑자기 방독면을 벗고 나오는 남자. 따라와봐, 저기. 일단 따라 나서긴 했는데 대체 여긴 또 어딜까요? 여기는 뭐예요? 어? 여기는 뭐예요? 그냥 말이 놔갖고 거기서 해놨어. 마치 슈퍼라도 옮겨놓은 듯 온갖 식자재로 가득한데요. 이거는 언제 된 거예요, 쌀이? 오래됐어. 네? 오래됐어. 오래됐어요? 한 30년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예? 30년 묵은 쌀이라고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없는 쌀이며 밀가루까지 죄다 오래 묵은 것들 뿐인데요. 심지어 유통기한조차 확인 불가. 하나에 잡았단 게 쥐땜이랑. 그럼 대체 먹을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 아, 괜찮네. 암살 안 해. 먹어. 네? 먹는다고. 먹어요? 아니 그 밀가루 진짜로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이 밀가루는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어. 오래됐어요. 한 10년도 넘었어. 10년? 그렇게 됐어. 10년도 더 된 밀가루에 물을 부어서 한참을 반죽하더니 이번엔 꽁치 통조림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꽁치 상태가 영 안 좋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묵어도 너무 묵은 듯 싶지만 먹을 것이 귀한 산중에서는 귀하디 귀한 식자재, 그렇게 함부로 버릴 수 없다고 합니다. 또다시 방독면을 쓰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나무 다 타버린 게 연겨야지. 불과 연기 속에서 완성된 오늘의 메뉴는 바로 꽁치 수제비.
연기가 피어오른 만큼 맛있어야 할 텐데요. 그 맛이 참 궁금합니다. 먹어봐야 맛이 있는가 없는가 안 게. 잘 먹겠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요리를 제작진에게도 나눠주시긴 했는데 10년 묵은 재료라니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정말 먹어도 괜찮은 걸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맛이 어때요? 맛이? 맛있네. 맛있는데요? 맛있다 가네. 생긴 건 좀 그렇지만 맛은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요리는 배우셨어요, 할아버지? 이것이 뭐 요리가니 양념 넣어갖고 미원 넣고 해먹지 마늘도 안 들어간디. 오. 할아버지의 50년 노하우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 끼 식사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식사를 마치자마자 솔잎을 챙기는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 솔잎으로 그릇 닦는 건가요? 이게 뭐인지 아요? 천년 세대예요. 어떤 게요? 네, 솔잎이. 수세미도 세제도 없이 솔잎 하나면 설거지 끝. 한 입으로 닦으면 잘 닦아주고 지름기도 없어지고 지름기 하나도 없어. 잘 닦아졌어. 꽁치 기름이 잘 닦이긴 했네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남자가 또 산길을 나섰습니다. 대체 뭘 하나 했더니 웬 냄비를 내려놓는데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밤중에 웬 냄비? 내려라 바깥에 놨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멧돼지 밥 주러. 멧돼지 밥이라고요? 근데 멧돼지 밥을 왜 주시는 거예요? 멧돼지 밥을 줘야 팔을 안 파먹지. 밥을 안 주면 진작 파먹겠다고. 파 이만하면 멀쩡하지 않아. 정말 잘 자라 있는데요. 근데 왜 밤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밤에 오니까. 멧돼지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남자. 오랜 세월 동안 그가 터득한 산중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제 나 잘 거요. 내려가.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예.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세요, 할아버지? 들어놓아서 자지. 네? 들어놓아서. 불 같은 건 안 켜시고? 불은 안 켜. 촛불 같은 거 안 켜세요? 안 켜. 왜 안 켜세요? 그냥 자버리지. 산에 어둠이 내리면 그때가 바로 잠자리에 들 시간. 할아버지 벌써 주무신다고요? 아직 7시밖에 안 됐는데. 해는 먹으면 자. 할 일 없은 게. 잠은 일찍 자. 외롭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산에서 사는 게 짐승 들어오고 개 짐승 들어오고 나무하고 그것으로 주미를 붙이고 사는 것이지. 산속 생활 하시는 거 불편하진 않으세요? 나무 같은 거 새서 떼오고 올라댕기하고 그게 고생 들었고 물질 다 먹고 그런 거 그것이 고생 들었고 여기서 사는 것은 마음은 편해. 누가 성가실 건 사람이 없은 게.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세요. 예. 예. 말이 쉬워 50년이지 말벗 하나 없이 그 세월을 홀로 지내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대체 왜 깊은 산중에서 홀로 지내는 삶을 고집해온 걸까? 다음 날 남자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뭘 하고 계신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할아버지, 지금 하시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육군 더더 체조. 예? 육군 더더 체조. 예? 육군 체조요?
직업군이셨어요? 직업군은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14년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이사단 이사단? 그럼 전역할 때는 계급이 어떻게 되셨어요? 중사리인데 1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하면서 익힌 것들이 산생활에서도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궁이로 가서 뭘 하나 했더니 또다시 시작된 남자의 기이한 행동. 잘 타고 있는 숯을 꺼내더니 그대로 물에 넣어버립니다. 물에 빠진 숯은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그런데 그 순간 대뜸 옷을 벗기 시작하는 남자. 숯을 넣은 물에 수건을 적시는가 싶더니 그걸로 머리는 물론이고 몸까지 닦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수공을 싸가지고 문대면은 피부에 좋다 그러더라고. 숯이 좋아요? 산에서 건강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위생관리라는 남자. 이번엔 가위로 면도를 시작합니다. 혹여 다치시진 않을까 걱정까지 되는데요. 일로 와봐. 카메라 이거 갖고 와봐. 예? 잘 보이세요? 아이고 카메라를 거울 삼으셨네. 제가 좀 잘라드릴까요, 할아버지? 응. 제가 좀 잘라드릴까요? 다 없어. 다 잘랐어. 거울 같은 건 없으세요? 없어. 거울 같은 거 필요하시잖아요. 산속에서 거울이 무슨 필요 있어? 아니,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카메라 올려. 안 보이잖아요. 아니, 알았어요. 잘 보이세요, 이제? 응. 아이고 깔끔하구만. 아이고 고맙구만. 몸 단장도 마쳤겠다. 다음 일과는 또 뭘까요? 얼마쯤 지났을까? 양손에 뭔가를 들고 나타나는 남자. 밝히라고. 예? 밝히라고. 일 나오라고. 이거 보라고.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게 왜요? 어? 이게 뭔데요? 인분통. 그럼 이게 변기? 할아버지 여기 화장실인데 칸막이도 없네요. 이 산속에서 누가 오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칸막이가 무슨 필요가 있어? 아니 근데 이걸 왜...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켜봐. 예? 지켜봐.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 싶던 그때 집 주변 곳곳에 뿌리기 시작하는 남자. 아이고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인분을 뿌리면은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산짐승이 안 온다 이거죠. 무엇 하나 이유 없는 게 없고 쓸데없는 것이 없는 산중생활. 그의 일과는 지난 50년간 체득해낸 그만의 생존법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고구마를 항아리에 따로 보관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는데요. 쥐 때문에 쥐가 물어간 게 항아리 속에다 넣으면 못 물어간다고. 아, 아무래도 식량이 풍족하지 않은 겨울, 미리 캐놓은 고구마를 잘 보관해뒀다가 아침거리로 삶는답니다. 고구마를 굽기 위해 또다시 방독면을 쓴 남자. 불을 잘 지핀 아궁이에서 뜨끈하게 구워냅니다. 불맛 제대로 익힌 군 고구마라니 군침이 절로 도는군요. 그런데 갑자기 고구마 굽던 아궁이를 막는 건 또 왜일까요? 해수대로 왜 이렇게 막아놓으신 거예요? 막아놓으면 고구마가 잘 익어. 그렇다면 남자의 특급 비법으로 구운 고구마 맛부터 봐야겠죠. 밥은 때껏 먹어도 밥은 안 먹어도 이런 것들은 잘 먹어. 구운 고구마 하나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합니다. 그에게 이 산은 많은 것을 줍니다.
남자의 유일한 수입원인 텃밭 역시 산이 그에게 준 것이라는데요. 1년 농사를 잘 지으려면 봄이 오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1년 농사하기 때문에 지금 파놔야 야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 번 더 뒤집어야지. 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산중 생활이라고 하지만 이 밭 덕분에 조금이나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키우시는 게 뭐 키우시는 거예요? 작물? 작물? 네. 여기다 토란도 심고 치카심도 심어서 먹고 양파도 열이 심고 이제 여기서 종자 받으려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내가 먹고 토란 사면 또 팔고. 한 달에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드세요? 한 달. 하루에 3,000원 그 예산을 만드는데 하루에 3,000원을 먹는다고 하면 100만 원이 넘어 1년에. 남자의 1년 소득을 책임진다니 참 기특한 텃밭이네요. 고단할 법도 하건만 한시도 쉬지 않고 또다시 산으로 향합니다. 산에 살면서 이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는데요.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 잔뜩 쌓인 나무들을 지게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중간중간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신 거예요? 아, 죽은 나무도 있고 잘라 눕힌 놈도 있고 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살지. 죽은 나무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무도 있고 죽은 나무 다 잘라 눕힌 거 그런 거 이제 허재. 오로지 생명이 다한 나무들로만 장작을 한다는 남자. 이 또한 자연과 함께 살기 위한 그만의 생존 법칙입니다. 그나저나 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는 건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괜찮으세요? 걸음은 빠르지 않지만 부지런히 산길을 오가며 장작을 나릅니다. 그런데 집 주변 가득 수북하게 쌓여있는 장작들. 이렇게 많은데도 왜 자꾸 나무를 지고 오는 걸까요? 이 나무 같은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엄청 많던데. 나무 하는 것은 나이가 먹이 들어가고 힘은 딸린 게 나무 한 평이라도 더 해놓으면 이제 늙은 말년에 나무를 많이 못 오고 쬐끔씩 해도 여유가 있으신 게 그런 보태서 나무를 사용하면 다음은 1년이라도 더 살아. 그래서 나무를 한 것이요. 산에는 왜 들어오신 거예요? 산으로 들어온 것은 갈 데가 없은 게 들어왔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몸뚱이만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좋게 생겼은 게 구덩이를 판 것이지.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가족은 애기 엄마가 이제 놔두고 몰리게 서울로 갔어. 애기들 데리고. 50년간 이 야생 라이프를 이어온 사연은 뭘까? 과거 직업군인 생활을 하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할아버지. 하지만 군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를 기다린 건 가족이 떠난 텅 빈 집이었습니다. 그 후 깊은 슬픔에 빠져 살았던 그는 이 산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가족들 보고 싶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막 보고 싶고 아이들 보고 싶고 막 한약기 들지.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가라앉으면 이제 거기가 가라앉고 이제 안전하게 졸업증을 따버리거든. 지금은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지. 해맑은 그의 얼굴에 설핏 그늘이 드리웁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 아니 누구 오셨나 본데? 나요 이장. 아 이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왜 그러고 있어? 연기 난 게. 연기 난 게. 자, 일단 좀 받아놓고. 이렇게 어쩐 일로 오늘 오신 거예요? 이제 겨울도 되고, 이제 날도 해동되고 그래서
또 이 양반이 잘 계시는가. 그리고 주소가 여기는 다 어떻게 할 나한테 수가 없어. 잘해. 그 내가 주소를 우리 집에 놓고 모든 연락처를 내가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올라와요. 오늘 이장님이 찾아온 데에는 특별한 용건이 있다는데요. 이제 일 못 다닌 게 생활보호 대상자 만들자고 안 해? 만들어서. 아, 지금은 안 해. 그거 만들어야지. 왜 공짜로 주는 돈인데 받아서 쓰라고. 지금 공짜고 무시고 지금은 안 해. 그거 죽고 나서는 뭐 필요 있어? 아 이게 죽고 나서 하든 어쨌든 이제 나중에 봐야지. 지금은 안 해. 지금은 안 해? 응. 안타까워. 왜냐면 아, 야, 돈들은 못 받아서 안달인데.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안 해. 지금은. 그 기운이 있어 아직은? 힘 있어 넘어진 일을 힘이? 힘은 조금씩 있지. 근데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요? 내가 이제 원래 이 동네 토백이라 이 산을 어려서부터 많이 다녔어요. 이 밑에가 밤이 많아요. 이쪽 주변이. 밤 주소로도 많이 다녀버렸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 같아. 이 양반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초창기 모습인데 하나도 안 변한 거야. 그대로 멈춰있는 그런 공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멈춰 있어 여기는. 지금도.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남자의 집. 시간에 쫓기는 산 아래서의 삶과 달리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군 생활 하시면서 아마 이게 다 몸에 배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누구 도움 하나 없이 그냥 당신 스스로 하고 자급자족 하고 혼자 해먹고 이런 거를 아마 군대 14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배웠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거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게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런 생활들이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는 것 같아. 나보고 살으라면 나는 못 살아. 살 수가 없지. 그날 오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이번엔 지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또 뭘 하려는 걸까요? 저렇다 걷어내고 예. 흙을 이제 다져갖고 또 다시 입히고 땅에 빗물이 안 들어가게 이걸로 태양을 만드는 것이. 토굴집에 빗물이 새지 않도록 틈틈이 보수 작업을 해준다는 건데요.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 올해로 86세.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기에 결코 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쳐가며 살고 있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창문이야. 창문인데 오래돼서 낡았어. 근데 연기들이 안 빠지나 봐요, 할아버지. 안에도 보니까 아까 연기 자욱하던데. 좀 연기가 차기는 차. 제대로 된 창문이나 환기구가 없다 보니 매캐한 연기와 그름이 그대로 들러붙은 천장과 벽. 심지어 오래된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섭취하는 식습관까지. 할아버지의 건강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병원 오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여기가 병원이요? 네. 병원이 이렇게 좋게 됐어? 뭐 호텔이 병원이네. 호텔이 병원이요. 엄청나게. 오랜 세월 건강을 챙기지 못한 할아버지를 위해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진행해봤습니다. 잘 하고 계셨던 상태였고 영양 상태나 이런 특별하게 문제 소견은 보이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그 피검사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관리되지 않는 그 생활을 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는 크게 나쁘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신체 나이는 한 60대 중반 정도로 어느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무릎 관절과 요추 부위의 관절 상태는 그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어 계시고 척추 협착증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속적인 정형외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힘에 맞춰서요. 자주 쉬어가면서. 그날 오후
산으로 돌아오자마자 곧장 또 어디론가 향하는 할아버지. 잘 자라줘서 고맙구만. 정이 많이 들었대. 전부 내 자식들이요. 왜 나무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열고 사람 살리니까. 사람의 제2생명이야 이것이. 예? 제2생명. 제2생명? 이걸 먹고 사니까 제2생명.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를 품어준 것은 산이었습니다. 제2의 생명을 준 산 속에서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누며 사는 것이 단 하나의 바람이라는 86세의 산사람. 그에게 산이 허락한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